15년을 바친 결혼, 그 끝에는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김윤미입니다. 올해 40을 바라보는 평범한 여성으로 한때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대학 시절 우연히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게 된 정성대. 그는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그는 자상했고 제가 힘들 때마다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의 설렘, 성대가 제 손을 잡으며 윤미야,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고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 부부는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꾸려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함께 살림을 꾸려나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성대와 함께 장을 보러 갔고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생겼어.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잘 키워보자, 윤미야. 그렇게 진솔이가 태어나고 우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육아가 버겁기도 했지만 성대가 도와주겠다고 했기에 저는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연애 시절 그렇게 자상하던 사람은 점점 무뚝뚝해졌고 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주말에도 회사 회식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오늘은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자고 하면 남편은 늘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거나 화장실에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성대가 나를 배신하겠어? 15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잖아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농담 삼아 이거 무슨 향이야? 요즘 향수 뿌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향수 뿌린 게 묻었나 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설마 나를 배신할까? 한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의 불륜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15년 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황당한 태도,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 저는 이 글을 통해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처럼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 저녁 평범한 일상이 깨지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 진솔이의 등교 준비를 돕고 남편을 출근시킨 후에는 빨래를 돌리고 바닥 청소를 하고 싱크대에 가득 쌓인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 후에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 가면 늘 그렇듯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떠올리며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남편은 된장찌개에 감자보다 두부를 더 좋아하니 두부를 2개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솔이는 멸치볶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멸치도 챙겼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며 하나둘씩 식재료를 고르는 시간은 저에게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정리한 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서 저녁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요즘 남편은 회사 회식이 많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를 만나거나 피곤하다며 혼자 방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일이 바쁘니 어쩔 수 없겠지 하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저녁만큼은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진솔이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남편과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뭐해요? 방에서 놀던 진솔이가 주방으로 왔습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 아빠가 좋아하잖아. 진솔이는 기대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곧 오실 거야. 오늘은 집에서 저녁 드신다고 했어. 아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요즘 아빠를 볼 시간이 줄어든 탓인지 아빠가 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말만으로도 기뻐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도착할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밥상을 차려두고 기다렸습니다. 7시 30분, 8시 30분. 아직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차가 좀 막혀서 늦을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늦을 거야? 된장찌개 다 끓여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금방 갈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늦는다는 말에 짜증이 났겠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요즘 남편은 늘 늦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8시 50분쯤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그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빠 오래 기다렸어. 배 많이 고프지? 어응. 남편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분이 나빠 보이는 것도 아닌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그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빨리 와서 밥 먹어. 다 차려놨어. 남편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저는 그가 맛있게 먹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때? 오랜만에 집에서 먹으니까 좋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맛있네. 하지만 그 말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 기분 탓인가 하며 애써 신경을 끄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구야? 아, 회사에서.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행동이 유난히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하지만 저는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잖아.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저는 애써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냥 밥이나 먹자. 너무 늦어서 찌개 다 식겠어. 그렇게 우리는 어색한 저녁을 마쳤습니다. 남편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불륜 현장을 목격하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 남편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해지기 시작한 것은 몇 개월 전부터였습니다. 평소에도 회식이 잦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퇴근 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도 회식이야?
하고 가볍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지친 목소리로 거래처 사람들하고 식사해야 해. 어쩔 수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씻지도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항상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왜 휴대폰을 뒤집어놔?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을 때 남편은 다급하게 웃으며 그냥 습관이야.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무심코 거실에 놓여있던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나선 향수가 묻은 손수건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남편은 향수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묻었겠지.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뿌린 걸까?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분명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목격.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 계속되자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직접 캐묻거나 의심하는 말을 하는 것은 망설여졌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여보, 오늘 지방에 내려가야 해.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급하게 출장 가야 해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거야. 출장이라면 어쩔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기분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저는 건너편 백화점 입구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허리를 살짝 감싸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출장 간다면서. 저는 친구에게 미안, 잠깐만. 이라고 말한 뒤 백화점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여자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우아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그녀와 함께 손을 잡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신으로 바뀐 의심. 백화점 안으로 들어간 저는 조용히 남편과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발소리가 들릴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커플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옷가게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옷 어때?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한 옷을 들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어울려. 이거 입어볼래? 그들은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출장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꼭 쥔 채 그들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이거 예쁘다. 오빠가 사줄 거야? 응, 내가 마음에 들면 사줄게. 남편은 그녀를 향해 다정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저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아이를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 몰래 이렇게 다른 여자와 함께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으며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문득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마주한 진실. 남편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여자의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정성대, 이게 뭐야?
남편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건. 남편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장 간다면서. 지금 이게 뭐냐고.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설마 아니라고 할 거야? 남편은 결국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과 그 여자의 모습을 찍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윤미야, 기다려봐. 이건 오해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배신입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혼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황당한 요구. 불륜을 목격한 후 저를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충격. 남편의 불륜을 직접 목격한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남편이 바람을 핀 걸까?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부은 눈. 한눈에 봐도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냉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남편과 단둘이 대화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저를 배신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한들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 윤미야, 너 지금 집에 있지?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집에 있습니다. 그럼 나 잠깐 들를게. 할 얘기가 있어.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일까 싶었지만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의 불륜 문제로 시어머니에게도 따지고 싶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결혼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당한 금전 요구. 30분 후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화장을 곱게 하고 명품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어제 성대 씨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어제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손을 잡고 쇼핑을 하고 있더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저를 위로해 줄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요즘 남자들이 다 그래. 밖에서 바람 좀 피울 수도 있지. 근데 그걸로 가정을 깨겠다고?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미야, 성대가 바람난 게 내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지. 하지만 남자가 밖에서 조금 잘못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바로 이혼을 생각하는 건 경솔하지 않니?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바람을 피운 건 명백한 배신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남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얘긴 일단 나중에 하고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부탁이요? 여기 부동산 계약서야. 이번에 좋은 아파트 하나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잠깐 보태달라는 거지. 내가 돈이 없으면 내 부모님한테 말해서 좀 빌려오면 되잖아. 저희 부모님 돈을요? 그래. 내 부모님이 돈 많으시잖아. 예전에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거든.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는데 딱 5억만 도와주면 돼.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인데 그런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혼하면 성대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텐데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하지 않겠니? 저는 어이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 배신을 견딜 수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게 아니라 돈을 달라고 하시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표정을 바꾸며 정색했습니다. 윤미야, 내가 시집와서 15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누렸던 걸 생각해봐. 너 우리 집 덕분에 편하게 살았잖아. 성대가 번 돈으로 넌 일 안 하고 애만 키우면서 살았고 내가 집안일도 많이 도와줬잖니.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이혼할 때 예단비는 돌려줄 거지? 예단비요? 그래. 내가 결혼할 때 우리한테 준 예단이 있잖아. 그것도 돌려받을 거고 그동안 우리 가족이 너한테 쓴 돈도 정리해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줄이었나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세상은 현실이야. 내가 만약 우리 성대랑 계속 살 거면 나는 내 편을 들어줄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내가 이혼을 하겠다면 이제 남이야. 남이면 돈 문제도 확실히 해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도 그만하세요. 앞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황당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다. 배신의 무게를 실감하다.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날부터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웃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옷을 골라주고 서로 손을 잡고 거리를 걷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저를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다 지쳐 잠이 들면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뜨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 진솔이가 저를 보고 엄마 어디 아파?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왜 요즘 웃지 않아?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그저 미소를 지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렇게 매일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으로 살 순 없어. 그렇게 고민하는 동안 남편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다정한 척하며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윤미야,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냐고 묻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바보로 아는 걸까?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들킨 걸 알면서도 태연했습니다. 아니면 들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괜찮아. 별일 없어.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갈등.
결혼을 끝내기로 마음먹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겪었던 많은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신혼시절,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가족여행을 갔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이 헛된 것이었을까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걱정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진솔이는 아빠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혼하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게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거 아닐까? 그렇게 수많은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진솔이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자 진솔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자꾸 울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가 울면 나도 슬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고 사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만약 제가 계속해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매일 속으로 울고 힘들어하고 불행해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참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이는 저를 보고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가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다. 이혼을 결심한 후 저는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예약했고 며칠 후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던 사실,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혼을 만류하는 대신 돈을 요구했다는 것까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백화점에서 남편과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우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이혼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까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가정을 지킬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들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의견을 존중하며 양육권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 이혼 소송을 준비한 후 저는 남편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윤미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오히려 너무 늦은 결정이야.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했던 짓 다 알고 있어. 난 더 이상 너랑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은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나도 더는 잡지 않을게. 그렇게 저는 15년 동안 이어온 결혼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다. 며칠 후 저는 남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사인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했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펜을 들어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이혼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진솔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저와 제 아이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이혼 후 모든 것을 정리하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면서 지난 15년간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초반 이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구를 고르고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웃었던 날들. 진솔이가 태어나고 그의 울음소리가 이 집 안을 가득 채웠던 순간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했던 기억들보다 더 많이 떠오른 것은 남편의 배신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웃던 모습, 시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요구하며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은 저에게 상처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함께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버리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그와의 기억을 조금씩 지워나갔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진솔이의 물건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가져가도 돼? 진솔이가 작은 인형을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지. 진솔이가 좋아하는 건 다 가져가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을 떠나자.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하다.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이혼한 여성이라는 사회적 시선, 사람들의 소문, 그리고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 저는 한국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마침 저의 부모님은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부모님도 종종 이혼하면 미국에 와서 살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솔이도 처음에는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을 망설였지만 결국 엄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아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진솔이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낯선 곳에서의 적응. 미국 공항에 도착한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까지만 해도 불안감이 가득했는데 미국 땅을 밟자마자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숨을 쉬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공항까지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윤미야, 고생 많았어. 저를 꼭 안아주시는 어머니의 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힘겹게 버텨야 했던 시간들, 남편의 배신을 견뎌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혼 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날들. 저는 부모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진솔이도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긴장한 듯 보였지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따뜻한 환영을 받고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인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고 시어머니의 황당한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솔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미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와 진솔이를 위해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두셨고 저는 그곳을 제 손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가구를 새로 들이고 주방을 정리하고 진솔이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을 꾸몄습니다. 진솔이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같이 놀았어. 그 밝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새로운 일, 새로운 목표. 미국에 오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업주부로 지내며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제 삶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구직 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다행히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영어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늦게까지 일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동안 남편의 그늘 속에서 살면서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찾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 그리고 행복. 미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는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합니다. 진솔이도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거지? 그래,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불행했던 과거를 완전히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삶, 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다. 이혼 후 달라진 하루의 시작.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오면서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아침은 늘 바쁘고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와야 했고 아들 진솔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전화가 걸려오곤 했습니다. 반찬은 다 했니? 집안일은 제대로 했니? 같은 잔소리들을 듣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매일 남편과 시댁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고 항상 누군가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미국에서의 아침은 조용하고 여유롭습니다. 알람 소리에 억지로 일어나 급하게 아침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즐깁니다. 엄마, 나 먼저 학교 갔다 올게요. 진솔이는 밝은 얼굴로 가방을 메고 인사합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들의 활기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진솔이는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들. 이혼을 하기 전까지 저는 자유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늘 남편과 시댁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기분을 맞추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남편의 배신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공원을 산책하며 바람을 느끼고 카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깁니다. 어느 날 바닷가 근처의 작은 카페에 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파도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저를 울게 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배움. 한국에서는 늘 시댁 중심의 인간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최하는 모임에 나가야 했고 남편의 친구들과 어울려야 했습니다. 저와 진짜 친한 친구보다는 며느리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인간관계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런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진솔이, 학교에서 알게 된 학부모들과 교류하며 조금씩 제 삶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는 같은 이유로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그녀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새로운 배움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평생 교육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미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의 미술 학원을 알아보고 직접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배울 시간이 있을까? 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진솔이에게 그림을 보여주자 아들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 그림 엄청 멋있어요. 아들의 응원을 받으며 저는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다. 이혼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여전히 과거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의 배신이 떠올랐고 문득문득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과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 삶에서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미야, 너 남편이랑 시어머니 요즘 힘들대. 예전 같았으면 속이 후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저는 저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진솔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행복. 진솔이는 이제 엄마와 단둘이 사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 아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더 많이 웃으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행복해지면 아이도 행복해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진솔이와 함께 주말마다 캠핑을 가고 새로운 곳을 여행하며 우리만의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저희 모자의 행복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다. 이혼 후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시댁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저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것에 얽매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은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앞으로 저는 더욱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한 것,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과 결국 남이 되어버린 것. 겉으로만 보면 분명히 이혼은 하나의 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혼을 통해 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내라는 역할 속에서, 며느리라는 굴레 속에서, 그리고 엄마라는 책임 속에서 저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좋은 딸이 되기 위해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려 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요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남편이 힘들지 않도록 뒷바라지하기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도 결국 돌아온 것은 남편의 배신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제가 행복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과거에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 걱정했고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내가 뭔가 실수했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기분과 제 감정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혼자 공원을 산책하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을 다독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하는 일들이 저를 점점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걸 하면 남편이 좋아할까? 가 아니라 이걸 하면 내가 행복할까? 를 먼저 생각합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 저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없는 삶, 가정을 혼자 책임지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혼자라는 것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혼 후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언제 집에 들어오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시어머니에게서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온전히 저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지 몰랐습니다. 혼자 공원을 걸을 때,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을 때, 그리고 진솔이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낼 때,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 저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인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진솔이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혼을 결심할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진솔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것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행복해지려면 엄마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요. 제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불행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솔이와 저는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솔이는 더 이상 집에서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고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 요즘 엄청 행복해 보여. 진솔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이제야 우리는 진짜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위로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끔은 과거의 제가 떠오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밤마다 혼자 울던 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던 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했던 저. 그때의 저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의 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위로해줍니다. 윤미야, 그때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저는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짜 나를 찾은 지금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남편 없이 사는 것이 두렵지 않고 사회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혼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았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나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앞으로도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진솔이에게도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엄마처럼 나도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진솔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삽니다. 이제 저는 다시는 제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남편에게서 벗어난 삶을 삽니다. 시댁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삶을 삽니다.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제가 이혼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제 저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